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 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인도네시아 대 아르헨티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팔레스타인 상대로도 승리를 따내지 못했다. 신태용 감독 부임 이후 동남아시아 축구계에서 무시 못할 팀으로 거듭났는데 다소 아쉬운 팔레스타인전이었다. 그래도 드라자드와 스트라윅 등 다른 발로 상대 수비를 넘어선 공격수들이 위력적인 몸놀림을 보였고 아스나위가 수비 라인 조율을 잘했다. 아르헨티나는 월드컵 16강 리매치로 관심을 끈 호주전에서 슈퍼에이스 메시의 선제골과 페젤라의 추가골로 승리했다. 리벤지를 노린 호주의 저항이 거셌기에 많은 골을 넣진 못했지만 그래도 월드컵 우승국의 저력은 대단했다. 엔조와 메갈리스터 등 PL 리거들이 중원에서 상대를 확실히 압도했고 피오렌티나를 컨퍼런스리그 준우승으로 이끈 곤잘레스의 측면 돌파도 위력적이었다. 인도네시아는 아시아에서도 상위권 팀이 아니기에 평가전에서 좋은 팀을 만날 기회가 거의 없다 때문에 최강팀 상대로 더 위력적으로 경기에 나설 것이다. 그러나 엄청난 전력 차를 극복하긴 어렵다. 가르나초와 오캄포스, 시메오네 등이 공격을 주도할 아르헨티나가 승리할 것이다. 두 번째 경기는 아르메니아 대 라트비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르메니아는 웨일스 원정에서 승리하고 연승을 노린다. 꾸준하게 유럽에서 안정적으로 성적을 내던 팀을 원정에서 만났기에 어려운 경기가 예상됐는데 안정적인 골 결정력을 앞세워 승리했다. 미국 리그에서 뛰는 젤라라얀이 멀티골을 터뜨리며 공격을 주도했고 19세로 미넨에서 뛰고 있는 팀의 미레 라노스의 골도 있었다. 미키타리안이 대표팀을 떠났음에도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줬다. 라트비아는 튀르키예 상대로 선전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엠시스의 동점골이 나왔는데 그가 후반 중반 이후 퇴장을 당하며 생긴 수적 열세를 극복할 수는 없었다. 네덜란드 리그에서 부진했던 울드리키스의 경기력 저하가 해결되지 않은 모습이었기에 수차례 기회를 날린 것이 아쉬웠다. 그래도 시가닉스와 포베르스 등이 측면과 중원을 오가며 기회를 만드는 모습은 인상적이었다. 홈에 이 점을 충분히 가져가며 경기를 운영할 텐데 웨일스전 승리의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또 라트비아는 중원에서 경기를 조율할 수 있는 엠시스가 이 경기에 나설 수 없기에 전력 누수도 있다. 젤라라얀이 경기 내내 상대 수비를 공략할 수 있을 홈팀이 이번 일정에서 흐름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프랑스 대 그리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는 지브롤터 원정을 승리하고 조 1위를 유지 중이다. 음바페와 지루가 골을 터뜨리며 안정적으로 팀의 조 선두를 견인했다. 월드컵 준우승으로 인해 다소 떨어질 수 있었던 팀 분위기의 부상자도 많은 최근인데 전력 자체가 워낙 강했다. 레알의 중원 듀오인 카마빈가와 초우아메니는 포그바와 캉테의 공백을 완벽하게 지웠고 코만과 은쿤쿠는 누가 나와도 음바페의 대각에서 역할을 확실하게 해냈다. 그리스는 난적 아일랜드를 잡고 연승에 성공했다. 파블리디스와 야쿠마키스 등 스트라이커들의 골은 없었지만 트라브존스포르의 바카세타스와 올림피아코스의 마수라스 등 중원 지원이 확실했다. 세대 교체의 성공 속에 이제 유럽의 최상위권으로 올라갈 준비를 마쳤다. 그리스는 마브로파노스와 치미카스, 발독이 버티는 최종 수비의 안정감은 물론이고 만탈로스가 중원에서 공수의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다. 그러나 원정에서 프랑스는 상대하기 가장 어려운 팀이다. 상대의 거친 압박에도 공격 전개를 해나갈 그리즈만이 있고 음바페와 덤벨레, 코망은 상대 수비를 벗겨내며 팀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네 번째 경기는 잉글랜드 대 마케도니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잉글랜드는 몰타 원정에서 승리하고 조 1위를 지키고 있다. 네이션스 리그에서 강등당했고 월드컵에서도 기대 이하의 성적에 그치며 실망감을 줬는데 다시 달릴 준비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 케인과 칼럼 윌슨 등 PL 최고 수준의 공격수들이 골맛을 봤고 구에히는 20대 초반의 나이에 주전 센터백 자리를 꿰찼다. 레쉬포드와 필포든, 사카 등 막강한 이선 공격수들도 즐비하다. 북마케는 홈에서 열린 경기에서 우크라이나에 패했다. 팀의 에이스인 엘마스를 비롯해 바르디의 연속골이 나오며 앞서간 경기였는데 후반 역전을 허용하고 말았다. 그리고 센터백인 팀 수비의 핵 무슬리우가 퇴장을 당했기에 이번 원정에 나서지 못하는 악재도 있다. 자이코프와 알리오스키 등이 수비 라인을 책임져야 한다. 북마케도니아는 지난해 이태리를 제압하는 등 강팀 상대로도 기대감을 주게 하는 팀이다. 그러나 무슬리우의 공백으로 인해 수비 라인에 불안감이 있다. 바르디와 아데미 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수비 라인 보호에 나서겠지만
사카와 그릴리쉬가 측면을 돌파로 넘어설 것이고 케인이 해결할 홈팀이 승리할 것이다. 다섯 번째 경기는 터키 대 웨일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튀르키예는 라트비아 원정에서 승리하며 조 1위로 올라섰다. 윈데르아 아르투르코글루의 공격진을 가동했는데 기회를 잘 해결했고 차라노글루가 중원에서 팀을 잘 이끌었다. 대표팀을 은퇴한 일마제의 공백이 느껴지던 시기를 지나 다시 유럽 무대를 노크 중이다. 최웬지가 결장한 수비 진에는 셀릭과 아르다 등이 데미라를 지원했다. 웨일스는 홈에서 아르메니아에 일격을 당했다. 풀럼의 해리 윌슨과 다니엘 제임스의 골이 나왔지만 믿었던 수비가 무너진 게 컸다. 또 팀의 주전 스트라이커인 키퍼 무어가 경기 도중 다이렉트 퇴장을 당하며 이번 원정에 나설 수 없다. 존슨을 원톱으로 내세워 원정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접전을 본다. 튀르키예는 카박과 데미랄이 중앙 수비로 나서는 수비진의 안정감이 있는 팀이다. 그러나 위날의 공백 속에 최전방의 화력을 다소 떨어졌다. 차라노글루가 중원의 라인을 올려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하겠지만 암파도와 윌리엄스가 투볼란치로 나서 라인을 내릴 원정팀 수비를 공략하지 못하고 승점 한 점에 만족해야 할 것이다. 여섯 번째 경기는 슬로베니아 대 덴마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슬로베니아는 핀란드 원정을 패했다. 첫 2경기를 승리하고 조 1위로 올라섰었는데 핀란드전 패배로 4위까지 추락했다. 그러나 6개 팀 중 4팀이 2승 1패기의 한 경기 결과에 따라 1위로 올라설 수도 있다. 홈에서 열리는 이번 경기가 중요한 이유다. 팀의 골잡이 역할을 해주는 벤자민 세스코를 비롯해 스포라르가 경기 내내 골을 노릴 것이다. 덴마크는 볼포스의 공격수인 요나스 빈의 결승골로 북아일랜드를 잡고 조 1위 자리를 탈환했다. 카자흐스탄에 충격패를 당하며 고비도 있었지만 위기를 넘겼다. 네르고로와 돌베르 등이 빠진 이번 일정인데 올센과 회론이 공백을 메웠고 에릭센은 건강하게 팀을 조율했다. 슬로베니아는 자이치와 로브리치 등 중원에서 덴마크와 경합한 선수 조합이 있다. 그러나 에릭센과 호이비에르, 나슨 등이 나설 원정팀 상대로 경기 주도권을 쥐긴 어렵다. 페론이 최전방에서 싸워주며 상대 수비에 부담을 줄 수 있고 브레이스웨이트와 당스고르가 빠른 발로 측면을 넘어설 덴마크가 우세해 보입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벨라루스 대 코소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벨라루스는 이스라엘 전에서 외봉의 선제골이 나왔지만 후반 40분 이후 연속골을 맞고 패했다. 선제골 이후 수비에 치중하며 승점 추가를 노렸는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전쟁 당사국은 아니지만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기에 홈경기를 치를 수 없다는 점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이번 대회다. 코소보는 이번 대회 3경기에서 모두 무승부를 기록했다. 지난 주말 홈경기에서는 루마니아 상대로 앞서는 경기를 했지만 아쉽게 결승골을 뽑지 못했다. 마요르카의 스트라이커인 무리키를 필두로 라시차와 무슬리아가 경기 내내 상대 수비를 위협했고 드리세비치가 중원에서 지원했지만 승점 한 점에 만족해야 했다. 벨라루스는 귀화 선수들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주고 있지만 최근 10년 넘게 유럽에서 경쟁력 있는 팀이 아니라 나폴리의 센터백인 라흐마니가 수비의 중심을 잡는 코소보 상대로 쉽게 기회를 만들지 못할 것이다. 마지막 8번째 경기는 스위스 대 루마니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위스는 안도라 원정을 승리하고 단독 선두로 치고 나왔다. 상대의 거센 저항에 다소 고전한 건 사실이지만 프루어의 선제골에 이어 바젤의 스트라이커인 암도우니의 결승골이 터졌다. 엠볼로가 결장한 경기였기에 최전방의 마무리 불안이 있었는데 암도우니와 바르가스가 경기 내내 위력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자카와 프루어, 자카리아가 나선 3선은 경기 내내 상대를 압도했다. 루마니아는 코소보 원정에서 무승부를 기록하고 2승 1무로 조 2위에 위치해 있다. 상대보다 더 많은 슈팅 시도와 더불어 위협적인 기회를 만들었지만 마무리가 아쉬웠다. 그래도 발루타와 드라구신, 마네아 등이 나선 백보가 안정적이었고 스탄시우가 중원에서 중심을 잡았다. 루마니아는 최전방에 나설 데니스 맨을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을 하프라인 밑에 위치시켜 패하지 않는 데 집중할 것이다. 그러나 원정에서 스위스 상대로 고전이 예상된다. 바르가스와 샤키리 등 2선에서 공격을 주도할 선수들이 있고 세페로비치와 슈테파니 암도우니를 지원할 홈팀이 경기 분위기를 가져갈 것이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